쓰레기로 바다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해양 쓰레기 중에 가장 골치 아픈 것이 바다 깊숙이 가라앉아 있는 침적 쓰레기인데요. 동해, 서해, 남해 할 것 없이 암세포처럼 퍼져 있는 폐구물들. 한 번 들어가면 빠져나오지 못해 죽을 수밖에 없는 곳. 이를 두고 흔히들 유령어업이라고도 한다. 평화로운 수면 아래 버려진 폐어구는 바다를 병들게 합니다. 쓰레기 자체도 문제지만 버려진 폐어구는 바닷속에서 2차 피해를 줍니다. 도대체 우리 바다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일반인들은 여전히 몰라요. 어부들이 전라남도에서는 그물의 85%를 바다에 버린대 이런 얘기하면 진짜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뭐. 처참했던 것 같아요. 해양 환경에 대한 관심은 그러니까 일반 대중들에게 있어서는 그러니까 다른 문제도 너무 많으니까 사회에 해양 환경까지 이런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결국에는 이게 플라스틱 빨대가 바다거북을 괴롭힌다 이거보다 사실은 이제 이 어업 쓰레기나 어업에서 활용되는 도구가 환경을 파괴하는 규모나 이런 게 더 훨씬 큰데 엄청난 이익 집단들의 이익이 걸려 있다 보니까 자꾸 그 진실이 이제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전파가 안 되는 거죠. 다 싣고 올 수가 없으니까 바다에 또 버릴 수도 있고 1년에 죽을 목표로 한 2번, 3번 나가 또 보수를 잡고 근데 많이 잡아야 돈을 많이 버리는데 유령어업이라는 건 더 이상 어구가 존재하지 않아요. 어구가 유실되거나 바다에 버려졌는데 이 어구가 파도를 타고 계속 떠돌아다니면서 해양 생물을 사냥하고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유령어업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이제 고스트 피싱이라고 하죠. 유령어업이 심각한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이게 어업의 결과로 식탁 위에 오르거나 아니면 해산물로서 시민들한테 공급되는 게 아니라 바닷속에서 계속 죽어가기 때문에 그게 이제 심각한 거죠. 그 양이 점점점 늘고 있어서 최근 이제 통계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전체 어업량의 10%가 이 유령 어업으로 희생되고 있다라고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 유현 씨는 요거 챙겨요. 리프트 백. 물속에 들어가면 쉽게 관찰이 되죠. 바다는 워낙 넓어서 잘 안 띄죠. 눈에 잘 안 띄는데 실제 물속에 들어가면 쉽게 눈에 띕니다. 제가 이번 한국에서 동해에서 다이빙을 하면서 본 거는 거의 다 어업 쓰레기 그리고 낚싯지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폐어구들로 인해서 불필요하게 생물들이 많이 죽고 있고 놀랄 정도로 많은 양이 있어서 느끼는 바가 좀 컸던 것 같아요. 6, 7년 전에는 이렇게 그물이나 이 통발이나 폐어구들이 많지 않았어요. 간혹 가다가 눈에 띄는 정도였죠. 근데 최근에는 거의 다이빙을 하러 들어가면 일반적으로 그냥 펀 다이빙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다이버들도 통발 하나씩 들고 나오는 수준입니다. 6, 7년이나 4, 5년 전에 비해서 굉장히 이제 어구가 많이 늘은 거고요. 그 다음에 동시에 그 어구에 걸려서 죽는 이제 어류들도 점점점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삼척 같은 데서 예를 들면 폐그물을 한 100m짜리를 이제 수거한 적이 있었는데 그 폐그물을 수거하다 보면 이 그물에 걸려가지고 죽은 어류가 몇 마리나 이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들어갈 때마다 통발 안에 이제 어류들이 갇혀 있거나 이런 경우를 이제 많이 보는 거죠. 3, 4년 전에는 보지 못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심각해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물속에 들어가서 주워 나오셨겠지만 뭐 이미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많이 있는 건 자명한 사실이고 연평도에서 만난 한 어민 한 분은 아마 지금 바다에 있는 그물이 연평도 그 땅보다 더 많이 바다에 묻혀 있을 거라고 얘기하실 정도로 실제 어민들은 아주 긴 시간 동안 그물을 바다에 버려왔기 때문에 그 그물을 회수하는 것에도 꽤 많은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폐어구가 문제가 되는 게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재질이거든요. 이게 다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바다에 들어갔을 때 썩지 않고 계속 방치되어 있는 거라서 어쩔 수 없이 유실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반드시 있다고 하면 이게 지금 친환경 보표나 이런 것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완전하지 않죠. 전혀 친환경이 아닌 친환경 보표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거를 쓸 수밖에 없고 유실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은 그 재질에 대한 연구나 노력이라도 그거는 기관에서 활발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계속 플라스틱
어차피 잃어버릴 거 너무 아는데 계속 플라스틱 만들어서 계속 주입해? 이거는 조금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바다라는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대안들을 더 많이 노력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그걸 보급하고 그렇게 해서 바다가 조금이라도 더 나아질 수 있는 방법으로 정부가 분명히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근데 그거가 지금 너무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정부도 사실 어민들한테 그냥 잘못 떠넘기고 있는 거고 근데 그 문제는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사실은 지자체에서 이런 노력, 정부에서 이런 노력을 정말 많이 해야 돼요. 근데 그들은 그냥 움직이지 않죠. 국민들의 정서가 모여져야지 움직이고 표심 때문에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바다는 상황이 완전히 다른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같은 어업이라도 지역마다 어업이나 그 어구의 재질이 약간 다릅니다. 조류가 센 지역이 있고 약한 지역이 있고 뭐 그런 지형지물이 좀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바다 문제가 어려운 게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퉁 해가지고 뭘 한마디를 하면 각 지역에 있는 어민들이 입장이 다 달라요. 그런데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나 환경을 하시는 분들이 그것에 다 맞게 대응을 못해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분들은 생업이고 자기의 어려운 고충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대응을 하는데 그것을 답변해야 될 사람들은 사실은 그런 정도의 다양성을 가지지 못하거든요. 어쨌든 그런 정확한 어떤 상황들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는 전문가들이 이 바다 쪽엔 좀 필요하다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큰 어떤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 이제 정철 씨가 2개 잡고 은지 씨가 하나 잡고 은지 씨는 SMB 쏘고 그다음에 저기 은지 씨가 하나 잡고 그렇죠? 저 공기 못 들을 텐데요. 그러면 은지 씨가 나눠주세요. 공기 모자라면 은지 씨한테 적당히 얘기해야 돼. 네. 그리고 너무 힘들다 그러면 정말 버려. 네. 중요한 거는 본인의 생명이에요. 통과보다. 산 플로깅이나 이런 것들은 점점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많이 번져가고 있는데 수중 청소는 참 그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스쿠버 다이빙이라는 어떤 특수한 이제 스킬, 진입 장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 다이버를 계속 키워내는 게 이제 목표인데 다이버를 키워낼 때 그냥 이제 수중 청소에 새로 참여하는 다이버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강사급, 마스터급 다이버를 키워내는 게 목표입니다. 일단 교육 관점에서는 수중 나이프하고 수중 랜턴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수중 나이프를 쓰는 방법을 잘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 관점에서 또 중요한 거는 이제 폐어구를 내가 붙잡고 끌어올릴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중성무력도 스킬도 더 집중해서 가르쳐야 되고 그 다음에 수중 나이프를 실제 그 물속에 바닷속에서 단단한 로프를 아니면 그물을 끊을 수 있는 그런 훈련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해양 실습을 통해서 저희가 그런 이제 훈련들도 시키고 있습니다. 바닷속에서 다이빙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이제 가장 기초적인 오픈워터 그 라이센스가 필요합니다. 오픈워터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오픈워터 교육은 수심 18m 수심 제한이 있고 그다음에 바닷속에서 뭔가 작업을 하기 위한 게 아니라 그냥 들어갔다가 안전하게 나오기 위한 이제 라이센스이기 때문에 바닷속에서 뭔가 작업을 하고 사진을 찍는다든지 뭐 풍선을 부위를 불어가지고 올린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어드밴스드 오픈워터 라이센스 교육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드밴스드 오픈워터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오픈워터와 어드밴스드 오픈워터 교육만 받으면 사실은 이게 그 수중 청소하기에 딱 적합한 건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관광 다이빙을 위한 거죠. 바닷속을 구경하고 하러 다니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거를 하고 나서 저희가 이제 뭐 사실은 저는 수중 청소 스페셜티라고 부르고 싶습니다만
공식적으로 다이빙 단체에서 그런 라이센스는 없어요. 근데 저는 수중청소 스페셜티라고 해서 실제로 바닷속에 해양 실습을 할 때 페어구드를 끌어내보고 그 다음에 나이프로 잘라보고 그 다음에 거기서 해양 생물이 있을 때 그 해양 생물을 구조하는 경험을 해보고 그런 이제 수중청소 스페셜티를 거치고요. 나중에서는 결국에는 이제 나이트록스 라이센스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이트록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다이빙을 하면 항상 시간 제한이 있어요. 우리가 수중에서 호흡을 하는 공기의 질소가 축적이 되기 때문에 그 질소를 축적을 많이 하게 되면 잠수병의 원인이 되거든요. 그러면 잠수병을 안 걸리고 다이빙을 하기 위해서는 나이트록스라는 특별한 기체를 써서 우리가 이제 다이빙을 해야 되는데 수중에서 이제 작업을 오래 하다 보면 실제로 이런 다이빙 제한 시간을 넘겨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이트록스 기체를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그 다이빙 제한 시간을 조금 넘기더라도 수중청소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이트록스 교육까지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금지하고 다 같이 죽자는 게 아니라 지금 연구 결과로 보면 2050년에 전 세계 어장이 빈다고 나와요. 그러면 2050년 이후에는 지금처럼 그냥 계속 가면 2050년 이후에는 그분들이 다 먹고 살 게 없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기 전에 수를 써야 된다는 거죠. 바다가 유지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당장 뭐 모든 사람들이 멈추세요 이게 아니라 나라에서 여기만큼은 이 정도만큼은 우리가 그러니까 금옥이라는 것도 있잖아. 그런 것도 결국엔 다 바다를 유지시키기 위한 장치인데 잘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고 제재가 별로 강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줄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거를 좀 더 해수부나 유관기관에서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알고 진짜 바다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만들어라. 지자체가 이번에 사실 수산업법 개정안에 되게 좋은 제도가 하나 들어있었어요. 이제 법안 상정이 안 됐지만 이게 뭐냐면 집중 어구 수거제라고 해가지고 용어가 정확하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비슷한 의미입니다. 뭐냐면 특정 해역에 어업 쓰레기가 너무 많이 쌓였을 경우에 그 지역의 어업을 잠시 제한하고 집중적으로 그 지역의 폐허구들을 수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려면 산업 잠수사들이 엄청 들어가야 되고요. 민간 다이버들도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 어업을 제한한다고 하는 거는 어쨌든 어민들의 생계를 막는 거기 때문에 빨리 집중해서 그 어구를 다 끌어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자체에서 큰 배, 예인선 같은 것도 동원을 해줘야 되고요. 예인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겨우겨우 리프트백 해가지고 뭐 수십 킬로씩 올리고 뭐 하는 것들을 수백 킬로를 올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밑에서는 산업잠수사들과 또 특정 자격 이상의 어떤 민간 자원봉사 다이버들이 수중에서 그런 이제 어구들을 모아주고 그래서 이제 지자체에서 이렇게 올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예인선을 동원해서 다이버들을 다 홍보를 해가지고 모집을 해가지고 이런 이제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아까 이제 미션을 말했듯이 해양 서식지 파괴를 저지하고 이제 해양 생태계 보전에 힘쓰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해양 생태계를 망치는 해양 쓰레기나 아니면 과도한 남획 이런 것들을 계속 문제를 알리고 제도가 좀 잡혀가기를 바라고 있어요. 최종적으로는 법이 생겨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양 생태계를 보전할 수 있는 방향의 수산업법이 개정되도록 하는 것이 좀 목표고 구체적인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해양 보호구역이라는 게 있어요. MPA라고 하는데 투바타 리프라고 하는 뭐 하여튼 수백 킬로에 달하는 이제 정말 아름다운 산호초 바다예요. 근데 거의 현존하는 MPA 그 규제 수준에서는 제일 높은 수준입니다. 거기는 일절 어업이 금지됩니다. 어업은 절대 금지되고 낚싯배, 어선은 절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거기에 이제 리프에 무장 경관이 있는 숙소가 있어가지고 무장 경관이 거기를 계속 순찰하면서 감시하고 1년에 딱 3개월만 리버보드 배를 타고 스쿠버 다이버들이나 스노클러들이 들어가는데 근데 그 관광 수입으로 이 전체 해양 보호구역을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해양 보호구역이 많이 늘어나야 보전되는 해역이 늘어나기 때문에 제시하는 거는 지금 나라에서는 영해의 30%를 해양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말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잘 진행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그 자기들이 말한 거라도 지켜라 이렇게 해서 30%를 채우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점점 더 늘려갈 수 있도록 해야겠죠.